2020년 7월 NHK는 방위성 관계자말을 이용해 나고야 인근 아이치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F-35 최종 조립 시설인 파코가 이달부터 F-35의 아태 지역 국제정비 거점 MRONU로 운용됐다면서 이 시설은 항공자위대 F-35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주한미군, 한국공군의 F-35도 수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한국의 정비 능력을 의심하며 왜 한국이 한국의 전투기를 일본에 맡겨야 하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다른 전투기와 달리 F-35는 기본적인 정비관리, 수리 부분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지만 전투기가 6-7년 정도 되면 종합적인 성능 점검을 위해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인 MRON-U 권한을 가진 정비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이 이러한 MRON-U를 지정한 곳은 일본, 호주, 미국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F-35A가 일본이 아닌 호주의 MRON-U를 이용할 경우 한국의 F-35A는 중정비를 받을 때마다 편도 약 8,500km, 왕복 약 17,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한 번 비행으로 호주 윌리엄타운에 있는 MRON-U로 직행해야 하는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위험해서 한국의 청주 공군기지, 미국의 괌 공군기지, 호주 타운빌즈 공군기지, 윌리엄스타운 코스로 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는데 이 경우 최소 왕복 소요일만 6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청주 공군기지에서 미국 텍사스 MRON-U 포트워스로 가면 편도만 1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이마저도 비효율적입니다. 항공기 운항에 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은 우리 공군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참고로 청주 공군기지에서 일본 MRON-U 정비창까지 거리는 8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F-35 창정비 장소보다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적 정서와 한일 간의 감정에 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력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에 가서 다 분해 해체 정비되는 것에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호주나 미국 가서 받는 정비는 비용 문제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입장은 여러 경우에 따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호주에 가든지 미국 록히드 마틴 정비팀이 한국에 내한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한국의 창정비 계획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18년)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미국 공군, 해군 항공대, 해병대 항공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들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일로 미군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전투기 평균적인 가동률이 50%였는데 이것을 1년 안에 끌어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NSSA라는 정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NSSA는 민간산업과 군수산업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정비원들의 숙련도와 정비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2019년 9월 미국 해군항공대 사령관은 미국 해군항공대 FA-18 슈퍼넷 계열기 546대와 EA-18G 그라울러 기체들의 가동률이 8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전투기 생산국인 미국조차 가동률 80%는 달성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방식입니다. 군사 선진국인 미국도 한국의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 가동률은 어떠할까요? 전투기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호의 30 마크1의 가동률은 55%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야전작전에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줘 4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던 라팔 전투기 전체의 가동률도 7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비교당하며 국내 전투기 가동률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이 유지 중인 전투기 가동률 75% 이상은 지적보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전투기 제조국들과 달리 정비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많음에도 이런 경이적인 달성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항공기 창정비 강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군용기 종합정비창으로서 지난 1978년 군용기 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군과 미군으로부터 F-4, F-15, F-16 전투기, A-10 공격기, C-123, C-130 수송기, P-3C 초계기, CH-47, CH-53, UH-60 헬기 등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0여 대의 한국군 및 미군 항공기 창정비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에 배치된 F-16 전투기의 수명 연장 및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이어 2020년 12월부터 2029년 5월까지 9년간 아태 지역에 배치된 H-532 대형 헬기 정비 사업도 수주했습니다. 정말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면 모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캠스인데요. 캠스는 카이의 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정비, 수리, 분해점검 등 창정비를 전담해 운영하는 창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단거리 비행기인 보잉 737 민항기 정비는 물론 수련 헬기를 비롯한 민간군 헬기 정비, 군용비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한국의 창정비 능력이 더 향상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넓이 16,000제곱미터, 최고 높이 29.2m 규모로 정비동을 준공하면서 연간 B737 100대 중정비 작업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민간 기업들이 창정비 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는 배경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력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령부 이하의 종합정비창을 운영해 노하우와 인프라가 축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창정비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사령부의 편제는 육군군수사령부 이하 제1, 2, 3, 5, 100 군수사령부와 해 공군군수사령부로 편성해 운영 중입니다. 육군과 해군은 자체 종합정비창과 군수개발업체와 협력을 통해 각종 전술 차량과 화포, 함정들의 창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대에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며 연이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공군 군수사령부 제81 항공정비창은 33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을 만큼 뛰어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1985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만 33년간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듯 창정비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창정비 MRO는 안전운항과 성능 향상 지원을 위한 항공기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정비와 성능 개량으로 구분하는데요. 정비의 종류로 운항정비, 기체 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운항정비는 비행 후 간단하게 실행하는 일상적인 경정비입니다. 쉽게 말해 엔진오일, 소모품 교환 등이 그것입니다. 항공기 운항 주체는 자체적으로 운항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그룹별로 나눠 진행하게 되는데요. A체크는 350시간, B체크는 600시간 주기로 진행합니다. 또한 기체 정비는 동체, 날개, 배선 등에 대한 상세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중정비는 2500시간 주기의 C체크, 20000시간 주기의 D체크가 있습니다. 행거, 정비기계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엔진 정비입니다. 엔진 정비는 원재 작사인 GE, 플랫앤휘트니, 사프란, 롤스앤로이스 등 글로벌 엔진 업체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투기 엔진을 분해하면 전투기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모두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반적으로 첨단의 엔진이나 기술이 들어간 정비는 해당 업체에서 진행하는데, 이를 어기고 해당 부품을 무단으로 분해하면 파괴되도록 설계를 진행합니다. 즉 껍데기 재현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핵심 기술은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 엔진을 불법 카피했음에도 70% 정도의 효율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중국이라고 마냥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로 인해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F-X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얍삽한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기술을 모두 베끼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KF-X 한 기당 수백억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을 그냥 줄 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방산기업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곁들여져서 수출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품 정비는 유압, 기계, 전자로 구성된 종합부품을 점검합니다. 수명 연장 작업인 오버홀은 2-3년 주기로 구성 부품 전부를 뜯어낸 후 처음부터 다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해당 작업에 업그레이드가 존재할 경우 해당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이렇게 오버홀이 끝난 장비는 새 장비로 분류되어 이전의 기록은 말소되고 새로운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블루프린팅이란 것도 있습니다. 오버홀되는 기체 중 주로 엔진의 각 부품을 원래 설계돼 첨부된 부품별 제형과 비교해 무게와 치수 등 각종 측정값의 오차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오차가 발견될 경우 모두 수정 또는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부품을 일일이 측정해서 손을 보는 블루프린팅 작업은 아무리 엔지니어라 해도 대상물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전투기는 제조사가 만들지만 전투기의 수명과 효율은 창정비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런 창정비 기술은 현재 한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략무기를 성능 제어원으로만 그 무기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창정비라는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돋보이지 않고 숨어있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